위로 오빠 둘이 있어서 부모님을 많이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편이었고 부모님도 옛날 사람이라 제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결혼 전에는 저만 신경 쓰면 되었고 결혼 후에는 오로지 시댁에만 신경을 쓰면 되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직도 바로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크지는 않지만 작은 집도 장만하고 살았습니다. 직업은 대학교 전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지만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라 30을 넘어서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정말 저는 혼자 일하면서 독신으로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지인의 소개로 34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 모아둔 돈이 꽤 있어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결혼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외모가 못나서도 아니고 몸에 하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일에 미쳐 살다 보니 그게 편해서 연애를 하지도 않았어요. 대시하는 남자나 치근덕대는 남자들도 있었지만 제가 모두 잘났습니다. 그러다 남편이랑 인연이 되어서 결혼을 했네요. 처음 시부모님을 뵀을 때 시아버지는 무뚝뚝하셨고 살갑지는 않았지만 인상이 좋으시고 말수가 적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굉장히 미인이고 나이도 젊으셨어요. 시장하는 것도 좋아하셨고 엄청 세련미가 돋보였지요. 외동인 남편을 젊은 나이에 낳아서 그런지 연세도 많지 않고 50대 중반이고 아버님과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셨어요. 어머님 인상은 강하셨는데 젊은 시어머니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시부모님 첫인상은 두 분 다 좋았어요. 그렇게 시댁과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신혼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전이나 임신 전에는 어머니 못지않게 날씬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개월수가 늘면서 살이 점점 찌고 저의 원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후에 살이 40kg 이상이 찌고 사정상 모유 수유는 일절하지 않아 살이 더 안 빠지는 상태였습니다. 늘어난 몸무게에 저의 외모에 힘들었지만 모든 신경은 아이한테 갔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다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네요. 넌 처음 봤을 때는 이쁘고 몸매도 좋았는데 지금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구나. 난 애 낳아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이라도 받겠니? 식단 조절은 하고 있어? 이게 살이야 붓기야? 이러시면서 저를 만지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아이 봐주는 도우미 이모가 옆에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말을 하셔서 저를 놀리는 것만 같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6개월이 될 무렵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듣기 싫었지만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를 보는 눈빛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과 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뒤로 결심을 하고 아들의 돌잔치가 있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살을 뺐습니다. 일단 외모도 그렇지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만 같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음식 조절과 운동 병원을 오가며 다이어트에 전념을 해서 그렇게 저는 아기 낳기 전에 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이 40kg지 저는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유를 하지 않아서 가슴 쪽도 아이 낳기 전이랑 같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입고 싶었던 옷도 입을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살이 빠지니 남편도 저에게 당신 정말 대단하고 멋지네. 밖에 나가면 아가씨라고 해도 믿겠다.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이 듣기 좋았고 일단 제 자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 낳고 애는 안 보고 누구한테 잘 보이라고 그렇게 살을 뺐니? 라고 하길래 남편한테 잘 보이면 좋죠. 그리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전에 어머니가 살쪘다고 타박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자신있게 어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이 옆에 있어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애엄마들이 더 난리 난다. 바람은 남자만 피는 게 아니야. 여자들도 엄청나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요즘에 유부녀들이 애인 만들어서 낮에 남편이 번 돈으로 펑펑 쓰고 돌아다닌다는데 며느리 네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 꽤 있지?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서 속으로 콧방귀 끼고 아예 말대꾸도 안 해줬네요. 정말 이런 말을 며느리와 아들 앞에서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진 않더군요. 저는 요요 생기지 않게 운동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헛된 짓 하지 않고 남편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니
엄마,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고 저희 둘 다 아주 좋아요. 했더니 시어머니, 아들, 너는 너무 순에 빠졌어. 뒤에서 호박씨 까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우리 아들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저 말은 지금 제가 뭔 짓이라도 했다는 소린지 왜 가만히 있는 저희 부부에게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만 오면 저런 지저분한 얘기를 늘어놓으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계실 때는 일절 정말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라면 며느리가 살쪘다가 건강 생각하고 자신 찾으려고 다이어트해서 전처럼 됐으면 고생했다, 보기 좋다, 뭐 이런 말을 아낌없이 해줄 것 같은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와서는 오늘 어디 나갔다 왔어? 그러길래 마트 갔다가 에어 사느라 쇼핑 잠깐 하고 왔어. 근데 왜? 아니 그냥 에어 산 거 어디 있어? 봐봐. 그러길래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왜 애 옷을 보자고?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쓴 사람이 왜 그래? 했더니 뜸을 들이더니 진짜 산 건지 해서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야 여기 있다. 됐냐? 당신 지금 나 의심한 거지?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네요. 시어머니가 하도 세뇌를 시켜서일까요?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기분이 정말 나쁘고 더러웠습니다. 자기 위해서 장 봐서 저녁까지 차려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졌단 소리라니. 자기 엄마 말 듣고 절 의심했더라고요. 더러운 기분으로 남편 옆에 자고 싶지 않아서 아들과 함께 아들 방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 와서는 너네 따로 잤니? 남편이랑 따로 자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그러시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서 전화를 하던 중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계속 참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과 저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있다가 남편이 먼저 의심한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니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는 알고 있길래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불편한 집안 분위기를 끝내고 싶어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렸으면 곧장 쫓아와도 몇 번은 쫓아왔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오던 분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잠시 장을 보러 갔다가 집에 오니까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아까 누가 와서 뭐 설치하고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뭘 설치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전화해서 누가 뭐 설치하러 오면 문 열어주면 된다는 전화 받고 설치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전 뭔가 하고 봤더니 TV 선반에 뭔 캠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뭔지 감이 팍 왔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으로 집안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CCTV였습니다. 전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카메라를 달아?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게 아니라 집에 무슨 일 있나 확인도 할 수 있고 애도 볼 수 있고 안전상 단 거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이것도 엄마가 시켰냐? 당장 다 치워라. 너무 화가 나서 그 말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가정집에 이런 거 설치하는 경우는 집에 애완견이 있거나 맞벌이 집안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집에 있을 경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앞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카메라의 설치 의도가 남편이 말한 거 외에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퇴근을 일찍 하고 온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는 그걸 들어 남편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은 의처증이니? 이게 지금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집에 나만 있냐? 도우미 이모도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 물건 당장 치워.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나한테 이런 태도 보이면 넌 나랑 끝이야. 라고 하고는 아들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밖에서 밥을 처먹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고 잠든 아들을 옆에 눕히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가 잘못한 거 알았는지 저에게 쩔쩔매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용서하는 둥 마는 둥 투명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썸먹하게 지내는 것도 싫고 남편 또한 그런 눈치라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 그렇게 못 믿냐? 어떻게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자꾸 이거 달아두라고 해서 미안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한심한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저건 우처증도 우부증도 아니고 며느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잘 사는 아들내미 앞장세워 저런 짓을 하는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시어머니 말 듣고 저에게 상처 주고 의심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이라 말하고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 정도로 남편이 했으면 남편 놈도 의처증이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딱 봐도 영혼 없이 그냥 시켜서 하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 말 들으면 안 되겠다는 걸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따끔하게 못 박아서 말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에게 예전과 같이 대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시댁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시댁으로 점심때 달려갔습니다. 집안 살림은 뭐 거의 아작이 나 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그 앞에 앉아 계시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참 기가 차더군요. 시어머니란 분이 딴 남자와 서로 밥을 먹여주면서 애정행각을 하는 걸 시 고모님 댁에 일이 있어 가셨다가 일정보다 하루 일찍 오신 아버님에게 딱 걸렸다는 겁니다. 아버님은 하루 일찍 집에 가게 될 것 같다고 어머님에게 전화를 수십 번 더 했는데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서둘러 더 일찍 나서서 오셨다가 못 볼 것을 보고 마셨다는 겁니다. 진짜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있을까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동안 아버님 일부러 운동 보내시고 그 남자랑 시댁집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공간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한심해 보였어요. 정말 남편이 저보기 민망할 것 같아서 집에 먼저 가 있겠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우시면서 저를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 않아서 나오면서 그날이 아무래도 어머님과 마지막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하고 나왔네요. 팔짱을 낀 상태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우스워 보였어요? 남자를 만나실 거면 이혼을 하셨어야죠. 저를 그렇게 잡더니 어머니가 이러셔서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하셨던 거예요? 정말 더러워요. 이 한마디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통쾌하게 복수를 해드렸습니다. 제 말에 민망하고 쪽팔리고 기분이 최악이었는지 표정이 한순간에 변하더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저에게 그리도 질 떨어지는 하급 이야기를 하시더니만 결국 본인이 그러시고 있었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짓을 한다고 다른 사람도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렇게 곱상하고 세련미 넘치셨던 분인데 이제는 본인이 정말 하급이 되셔버렸어요. 그 후로 시부모님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돈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젊어서는 돈 많고 능력이 있어서 좋다고 아버님께 들러붙어 살더니 늙어서는 힘없고 재미없다고 딴 놈이랑 놀아나면서 돈 많은 아버님 끝까지 속이면서 바람핀 시어머니 그 대가가 이혼으로밖에 벌을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가벼운 벌 같았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등산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동갑내기 남자였다네요.